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유기화합 물질에 대한 성질 또는 구조,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기초가 주로 석유화학 또는 석탄화학에서 발생되는 화합물질에 관한, 결국은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 연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탄소에 산소가 결합된 결국은 CO2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어떤 분자가 이 체인이 긴 화합물이 짧게 되는, 끊어진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크래킹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화학 변화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이 에너지의 손실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으로 보면 석유에 의존하는 퍼센트,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 그 다음에 석탄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결국은 석유와 석탄이 적어도 한 62%, 그 다음 천연가스를 합하게 되면 한 80 몇 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 석탄과 석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석탄과 석유,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 아직도 사용하기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 탄소화합물이라고 그랬는데, 평균 결합 에너지로 본다면 탄소와 수소의 결합, 그 다음에 이제 탄소와 산소의 결합,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의 결합을 끊는데, 결국은 이 C하고 H는 산소가 붙으면 CO2 and H2O가 됩니다. 그럼 C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O2 플러스 H2O가 되는 거고, 이런 것으로 보면 평균 결합 에너지의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탄소와 산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본드 스트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유기화학 이 챕터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연소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이 물질의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분자가 깨어지는 과정으로부터 생성되는 열, 이런 걸 우리가 연소열이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산화가 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료 1몰이 연소할 때 방출되는 열량을 우리는 연소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메탄이 타게 돼서 연소하게 돼서, 연소한다는 얘기는 산소 분자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깨어질 경우에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럼 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연소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선 이 메탄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 얼마냐 하면 1664kJ를 가지고 있고, 이 산소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6kJ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2660kJ이 되는데, 이것이 두 개의 분자로 나누어졌죠. 세 개가 되겠죠. 물 분자 두 개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럼 두 개의 관계에서 두 개의 에너지 합이 얼마냐면 3474kJ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분자, 결국은 이 메탄이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해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이 알짜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트 에너지죠. 그래서 814kJ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메탄 1몰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생성되는 열이 얼마냐면 814kJ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료의 실험값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선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제 포도당이 2800kJ이 1몰당, 그 다음이 뭐냐면 프로판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프로판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 에탄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값이 연소열의 이제 실험값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면 이 옥탄이, 이 분자가 옥탄입니다. 이 탄소가 8개니까 옥탄이 25개 분자의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해서 1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18분자의 물 분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제 발생이 하게 될 때 결국 가지고 있는 이 탄소와 싱글 본드인 탄소와 탄소,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의 에너지가 얼마냐면 14,976kJ, 그 다음에 탄소의 싱글 본딩, 이 싱글 본딩이 얼마냐면 4,984, 그 다음에 이 산소 분자의 에너지가 얼마냐면 12,450kJ입니다. 합해서 얼마냐면 32,410kJ입니다. 이게 결국은 2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16분자의 CO2하고 18분자의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이 산소의 이중결합에 의한 에너지가 얼마냐면 25,696kJ이고, 그 다음에 물 분자일 경우에는 H하고 OH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이지만 실제로는 OH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 OH, 이쪽에 OH가 있으니까 36OH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이 42,508kJ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네트 에너지는 얼마냐 하면 2몰이 돼서 10,098kJ이 됩니다. 그럼 결국 1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소율이라고 해서 1몰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1몰에 대해서 5,049kJ이 됩니다. 그 옥탄 한 몰에 대해 가지고 산화됐을 때 얻어지는 이 열량이 얼마냐면 5,049kJ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어떤 모양의 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을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유를 가지고 관정유기를 통해서 원유를 열을 가하게 되면 가장 이 가벼운 것들부터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VOC, 기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이제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윤활유, 그 다음에 코크스, 그다음 아스팔트 뭐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별 정류라고 그럽니다. 이 혼합물을 끓는 점이 서로 다른 분액들로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 정류라고 그러고, 석유의 분회가 뭐냐면 석유의 분별 정류로 얻어지는 특정한 끓는 점 범위의 수백 개의 탄화수소 화합물을 우리는 석유의 분획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우선
탄소의 원자 개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체입니다. 그 탄소가 하나 달려있는 메탄 같은 거, 메탄에탄 프로판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기체 연료로 쓰여되고, 휘발유에 해당되는 것이 탄소가 5개부터 12개짜리 자동차 연료, 그 다음 등유는 그 다음에 경유는 휘발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이렇게까지 이제 원유로부터 얻어지는 이 분해에 대해서 이 탄소 원자 개수에 대해서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탄화수소와 휘발유 첨가제의 옥탄값. 자, 이 옥탄값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휘발유가 이 대기 속에 있는 산소와 더불어 산화가 되면서 연소가 되면서 얻어지는 우리의 열량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킹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유기화학 물질이 산소와 더불어 연소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얻어지는 물질이 깨끗하게 열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노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knock 그래서 노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낮추기 위해서 그 노킹이 일어나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anti-knocking ag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효과적인 것이 주로 이제 100 이상인 톨루엔, 자일린, 그다음에 알코올, 에탄올, 메탄올, 이런 거, 벤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첨가할 경우에 부드럽게 매끄러운 점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촉매로 뭘 하냐면 계질 공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든 사슬 탄화수소를 가진 것을 체인을 가지는 체인이 이제 브랜치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를 변화시켜 가지고 옥탄값을 증가시킨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촉매 계질 공정, 그다음 촉매 분해 공정, 이제 크기가 큰 등유를 휘발유 범위의 탄화수소들로 변환시키는 이 공정입니다. 시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 합성 휘발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성 휘발유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과 더불어 여기에 계질할 수 있는 물질을 첨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휘발유, 그걸 우리 시중에서는 이 가짜 휘발유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일반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물질을 가져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런 걸 넣습니다. 톨루엔, 자일렌, 알코올, 메탄올 이런 걸 섞어서 여기에다가 이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 연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굉장히 매끄러운 점화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오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엔진 내부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해놓은 건데, 자 그럼 우선 이 펜테인이 체인으로 된 것이 이제 가지 달린 것으로, 그래서 원래 이 체인이 사슬로 되어 있는 것이 옥탄값 62면 여기 촉매를 넣어가지고 뭘 만들면 옥탄값 94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헥세인이 옥탄값 25인데 탄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탄소가 6개짜리 이것을 벤젠링으로 만들면 옥탄값 106이 됩니다. 그 벤젠링으로 만든 이 벤젠링이 얼마에 106이었습니다. 그죠? 106. 그래서 이 옥탄값가 높아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케인, 어쨌든 이 체인
형태의 유기 화학 물질이 그 다음에 벤젠링이 되거나 그 다음에 가지 달린 걸로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옥탄 값이 올라가게 되고 고급 휘발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분 배합의 변경 휘발유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런 첨가제를 쓰기 때문에 이런 첨가제를 되도록이면 적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첨가제가 없습니다. 첨가제가 없고 그냥 촉매로 분자 양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이 벤젠이나 톨루인 뭐 이런 것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아는 그런 상태로 만들려면 상당히 제조 단가가 비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일반 가정에서 뭘 쓰냐면 천연가스를 쓴다 그랬습니다. 천연가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N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입니다. 내추럴 가스를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LPG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랬습니다. 주로 이제 연료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이 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 일산화탄소가 되면서 이 두 원자의 탄소가 결합하게 되면서 메탄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사용량이 줄었지만 석탄을 가지고 많이 썼는데 실제로는 석유를 진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 안정적으로 석유가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물질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탄올이 촉매에 의해서 메틸 두 개입니다. 그죠? 디메틸 에테르, 이 에테르입니다. ETHER, 에테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에틸렌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에틸렌 물질이 뭐가 됐냐면 C5H12인 이 휘발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휘발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고든 사슬, 그러니까 체인 케미칼,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과 에탄은 천연가스의 성분이고 나머지는 연료용 가스로서 프로판, 그다음에 부탄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사는 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이렇게 합니다. 휘발유 성분으로서는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뭐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휘발유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면 메탄의 구조가 이것을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구조식이라고 그러고 이건 공하고 여기 중앙에 이제 탄소가 들어있고 이 막대 모양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공간 체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쐐기 그죠? 그 다음에 대쉬 이 모양을 가지고 이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탄의 구조식, 공막대 모형, 공간 체험 모형, 쐐기 대쉬 모형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프로판은 뭐냐? 메탄, 에탄, 프로판입니다. 그죠? 프로판 구조식, 그다음 공막대형, 메탄, 에탄, 프로판 이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간 체험 모형, 쐐기 대쉬 모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이게 이렇게 생긴 건지 저렇게 생긴 건지는 우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성질체. 이성질체는 뭐냐면 성질이 다른 물질이다 하겠죠.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른 이런 물질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구조가 다른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원자들의 결합 순서가 서로 다른 이성질체. 그 다음에 가진한 사슬 이성질체. 곁사슬의 CC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 싱글 본딩을 가진 이산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 그 다음에 고든성 사슬 이성질체. 곁사슬이 없는 브랜치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구조 이성질체. 알킬기는 수소 하나가 제거된 알케인을 우리는 알킬기라고 그럽니다. 이 수소가 하나가 없어진 것을. 그럼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럴 때 프로필. 이것은 프로판이고 이것은 프로필. 그러니까 알킬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식에서 보면 축소용 구조식하고 뷰테인,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입니다. 이게 부탄. 그 다음에 이게 가지가 달린 겁니다. 아이소부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자량이 다 동일하지만 분자량이 두 개가 다 동일하지만 녹는 점이 다르고 끓는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밀도도 다르고 성질이 다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그럽니다. 그럼 공막대 모형으로 보면 부탄입니다. 그 다음 메틸프로판. 그럼 탄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이건 하나, 둘, 셋, 넷 동일합니다. 물론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모형에 따라서 이게 구조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다르게 생기기 때문에 성질이 다를 거라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메틸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 수소가 다 붙어 있는 것이 뭐냐 메탄인데 이게 하나가 수소가 빠지면 알킬이라고 그래서 메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전체를 메틸이라고 그러고 이걸 에탄이라고 그러고 에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양쪽 말단 탄소 중 하나로부터 제거하게 되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이소 그러니까 프로필입니다. 메탄, 에탄, 프로필입니다. 그죠? 프로필인데 이게 끝단에 있으면 그냥 프로필이라 그러지만 아이소 프로필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몇몇 알킬그룹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터셔리, 부틸. 터셔리라는 것은 뭐냐? 중앙에 탄소가 하나 있고 나머지 세 개가 메틸기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터셔리 부틸이라고 그럽니다. 터셔리 부틸. 그냥 이 체인으로 되어 있을 때 끝단에 수소가 하나 빠진 것을 우리가 부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메틸, 에틸,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부틸, 터셔리 부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이름을 붙여보면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 하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탄소가 8개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옥탄이라고 합니다. 옥테인 영어로 옥테인 옥테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옥탄 됐습니다. 옥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메틸기가 3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이게 뭐냐면 메틸입니다. 그죠? 트라이 메틸 펜탄, 트라이 메틸 펜테인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어디에 붙어 있냐 이런 겁니다. 어디에 붙었냐? 이게 이제 서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인 체인이 5개입니다. 그죠? 메인 체인이 5개. 여기서부터 하면 1, 2, 3, 4, 5. 여기서 하면 1, 2, 3, 4, 5. 근데 왜 이거는 여기를 1이라 그러고 여기를 1이라 그러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우선 이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메틸기에 가장 가까운 탄소의 메틸기가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는 2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쪽에 메틸기가 많은 것 쪽에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탄소를 우리는 1번이라고 칭합니다. 1, 2, 3, 4, 5 이랍니다. 그럼 결국은 1로부터 2개의 메틸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 메틸. 그죠? 여기 4번의 메틸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 4 트라이 메틸 펜테인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 전체의 탄소 수가 8개니까 일단 펜테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탄소 메인 체인의 번호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 맨 먼저 이쪽이나 저쪽이나 1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와 가까운 쪽 탄소의 메틸기가 또는 에틸기가 많이 붙어 있는 쪽을 가까운 쪽에 번호를 1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 2, 3, 4, 5. 그러면
메틸기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었습니다. 트라이메틸펜테인입니다. 그러면 2, 4의 트라이메틸펜테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알케인과 알카인 이렇게 됩니다. 알케인은 이중결합을 알케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두 알케인인데 이게 탄소 2개가 이중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가 하나 달려 있냐면 메틸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fully occupied 되면은 에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중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테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프로판이 아니라 프로펜입니다. 그죠? 프로펜. 메탄, 에탄, 프로판인데 이중결합이니까 프로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에틸렌 가스를 이 푸른 토마토를 운반할 때 프로폰 가스를 에틸렌 가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숙성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명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명명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우선 이걸 보면 이 두 개의 메탄, 에탄, 두 개의 메탄, 에탄 이 펑셔널 그룹이 두 개가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는 이쪽으로 1, 2, 3 이쪽으로 가도록 1, 2, 3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번. 그러면 1부테는요. 이중결합이 우선적으로 순서가 낮은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 그러니까 1번 쪽에 1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 그래서 1부텐. 이것은 두 번째 있다고 해서 2부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헵텐이죠. 그죠? 헵탄. 헵텐입니다. 헵텐. 여기에 메틸기가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텐이죠. 그죠? 이 이중결합이 헵텐. 그러면 이 탄소가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3, 4, 6번에 3, 4, 6번에 메틸기가 됩니다. 3, 4, 6 트라이메틸 2 헵텐이라고 이름을 잡습니다. 다시 하면 하나, 둘, 셋 메틸기가 있습니다. 그죠? 3, 4, 6 트리 메틸 2 헵텐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건 유기학 챕터에 가면 다시 이름 짓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질체라는 것이 뭐냐면 분자량이 동일하고 탄소와 수소의 숫자가 동일했는데 왜 그런 것을 이성질체,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이걸 보면 같이 부텐입니다. 이 부텐, 이 두 개 부텐이니까 하나는 같은 쪽에 붙어 있고 이중결합이니까 이게 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쪽에 붙어 있고 다른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시스라고 합니다. 같은 쪽에 붙어 있다. 그래서 시스. 이거는 대각선으로 있다. 그래서 트랜스라고 합니다. 트랜스 2부텐, 시스 2부텐입니다.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우선 녹는 점도 다르고 끓는 점도 다르고 밀도도 다릅니다. 자, 그리기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 막대형하고 구슬형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 이성질체, 트랜스 이성질체,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와 트랜스 부탄 이 부탄이 아니라 부텐입니다. 이게 부텐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부텐이죠. 이게 시스니까 이 같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앙에 있을 경우에 양쪽에 메틸기가 붙어 있을 경우에 이게 회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에틸기로 보면 이게 트랜스일 수도 있고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가 되는데 이것이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트랜스하고 시스가.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리로 내려오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2 부텐하고 이건 시스가 되겠죠. 트랜스 그다음에 불가하고 이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알카인은 뭐냐면 삼중결합입니다. 이렇게 삼중결합은 탄소 중심의 삼중결합을 포함하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삼중결합 탄소 원자 주위의 기하 구조가 직선형이기 때문에 시스와 트랜스 이성질체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CC의 탄소와 탄소의 삼중결합으로 회전이 불가합니다. 회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스와 트랜스의 이성질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고리탄화수소로 보면 싱글 본딩으로 됩니다. 탄소와 수소가 싱글 본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시스 알칸이라고 합니다. 시스 알칸. 영어로 얘기하면 시스 알케인이고 여기가 탄소 수소 여기도 탄소 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로헥세인 반드시 사이클로라고 붙습니다. 사이클로부탄이죠. 사이클로부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젠이 남아 있는데 방향족 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이 벤젠입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의 탄소를 건너뛰면서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려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공명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이리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싱글 본딩으로 되어 있고 이건 더블 본드가 하나 건너서 다운타는 이걸 우리가 벤젠이라고 합니다. 그죠? 벤젠. 이게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톨루인, 이 에틸기가 붙어 있는 것을 에틸벤젠, 그래서 이것을 자일린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를 가르치는데 이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는 바로 어깨에 붙어 있는 것을 orth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메타라고 그러고 이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라자일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외 벤젠링을 기본으로 한 것이 납탈렌, 안트라센, 이거는 나중에 유기화 물질에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펑셔널 그룹이라는 것은 작용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기라고 합니다. 기능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성질을 갖게 하는 이런 물질 또는 애시드, 그다음에 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특정 화학 반응성을 가진 원자단이나 원자나 원자단을 우리가 작용기, 펑셔널 그룹, 기능기 이렇게 합니다. 알코올은 OH기를 가진 거예요. 에테르는 여기에 메틸기를 양쪽에 두고 산소가 중앙에 있어서 연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ether, 그 다음에 에테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탄올은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터셔리는 탄소의 나머지 세 군데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터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틸 에테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러니까 부틸 이렇게 합니다. 터셔리 부틸 에테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테르를 만드는데 알코올이 산소가 합성을 하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펑셔널 그룹은 유기화학 챕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